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 시간은 자유롭게 드로잉 해보면서 여러가지 포즈를 러프로 초기 단계에서 그려보기도 하고 오브젝트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손을 푸는 과정이니까 간단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인체의 틀을 잡을 때 네모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틀을 잡고 진행을 하든 결국 손이나 눈에 구력이 차지 않으면은 알아도 그거를 제대로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네모로 잡고 들어가나요? 동그라미로 잡고 들어가나요?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쉬운 방식은 없고, 네모로 틀을 잡고 열심히 사람 연습을 해도 결국은 네모로 사람 잘 그리는 것만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걸 사람으로 그리라고 그러면 다시 초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복싱 체육관에서 샌드백이나 미트를 열심히 치는 사람은 나중에 복싱을 잘하기보다는 샌드백이나 미트만 엄청 잘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스파링 하면 다시 똑같아지는 거죠.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따로 많이 하고, 이걸 연습을 했으면 사람을 사람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서 그리는 연습을 또 해주는 거죠. 샌드백도 치고 미트도 치고 막판에는 가볍게 스파링을, 이 둘이 조합을 해서 연습을 하고 어느 순간 구력이 쌓이고 넘쳤을 때 네모로 연습해왔던 게 적용이 되면서 도움이 됩니다. 이 네모로 연습했을 때 가장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투시와 덩어리감이거든요. 구력이 차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얻었던 감각들이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지만 이게 좋나요?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나요? 이 방법들은 다 좋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구력이 차기 전까지는 좋은 것들의 효과를 보긴 힘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 구력이 찰 때까지는 그걸 꾸준히 해라. 사람을 그리면서 같이 연습을 많이 해라. 그것들이 나중에 스파링처럼 사람을 그렸을 때 녹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네모뿐만이 아니고 동그라미든 라인이든 연습을 해요. 이것들이 각자 다 영양분처럼 몸에 체득이 됐다가 구력이 넘기 전까지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든 도중에 넘는 순간부터 영양분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림에 녹아든다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효과가 없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고민하고 그걸 멈추게 되면 거기까지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네모라는 형태로 인체 연습을 조금 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모는 각이 너무 인체와는 좀 동떨어진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모를 그려놓고 인체로 바꾸기 위해서 붙이거나 깎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관리를 잘하고 깎아서 사람을 그려낼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이 정도면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네모로 활용해서 사람을 멋지게 그려내는 사람은 팔부터 그려도 사람을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메이웨더의 숄더롤을 어깨로 맞고 피하면서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복싱 눈도 엄청 좋고 반사신경도 갖춰진 사람이 어깨를 이용해서 막는 거지. 이게 안 갖춰진 상태에서 숄더롤이라든지 타이슨의 피커브 같은 걸 하게 되면 어차피 맞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방식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다듬어야 될 게 다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기초를 잡을 때 살짝 자제하는 편이었고요. 전 언제 많이 쓰냐면, 일단 사람은 제 방식으로 편하게 그리고 덩어리감이 좀 이상한데 투시라든지 각도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 검토용으로 축을 잡아서 교정하는 역할로 많이 씁니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도중 아니면 다 그렸을 때 약간씩 뭐가 어긋나 보이면 네모로 틀을 다시 잡아서 어깨 축 뭐가 삐뚤어졌구나 교정을 한 후에 그거를 이제 빼는 역할로 많이 쓴다는 거죠. 어떤 기본 방식이든 숙달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왕이면 인체 모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인이라든지 실루엣을 기본 틀로 연습을 해서 구력을 쌓아나간다. 어차피 초보분들이라면 이렇게 그리나 네모로 그리나 똑같이 막막할 거예요. 이왕 막막할 거 이왕이면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서 스파링처럼 연습을 하고, 이 네모는 샌드백이나 미트치기처럼 보강으로 연습을 해서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때, 뭔가 막혔을 때 그 샌드백 치면서 연습했던 것들을 조금씩 녹여보는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래서 기본 틀 잡는 것 정도는 특히나 토르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좀 가깝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성장이라는 거는 그 정도는 좀 겁없이 하고 다룰 줄 알아야 앞으로도 더 높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제 채널에서 도움될 수 있는 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차피 써먹지를 못하니까. 이 정도는 눈대중으로 얼추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 위주로 영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게 안 된다, 약간 동그라미 같은 걸로도 도형화를 시켜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네모보다는 타원형의 이 덩어리감으로 드로잉을 하는 게 그나마 인체에 가장 근접한 느낌이고요. 깎거나 붙일 때 그나마 네모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니까 손 푸는 시간에는 이것저것 그려본다 그랬잖아요. 그 인체를 어느 정도 틀에 근접해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도움이 되는 도형이라든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인체에서 꽤 많은 부분이 이런 도형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가령 얼굴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마 라인, 턱 라인 이런 감각으로 유지가 되죠.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마 라인과 턱 라인을 바로 잘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마와 턱 라인을 그릴 때 그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입체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도 이빨이 있을 경우에 이쪽 어금니 넘어갔죠. 혀가 있겠죠. 넘어갔죠. 입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겠죠.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린 입도 있을 수 있겠고요. 위에서 본다면 이런 입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몸통으로 따지면은 토르서를 할 때 갈비뼈 아래에 있는 이 감각, 골반 위로 지나가는 감각, 그래서 복근이 연결돼 있겠죠. 배꼽이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잡히겠죠. 꺾어지는 지점에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가슴 이쪽은 이쪽으로 보겠죠. 등이 되겠죠. 앞, 등. 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겨드랑이 위에서 넘어가는 이 라인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도형의 감각을 가져가게 되겠죠. 등에서도 바깥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 얼굴이 있다, 승모근, 쇄골, 이 감각으로 이 뒤에도 있겠죠. 하나 구별되고 몸통과 붙겠죠. 이 흐름을 좀 이해하니까 인체에서 여러 가지로 등분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 도형의 감각을 어떤 각도에서도 돌릴 수 있다면 이와 연결되는 부분의 몸 구조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고, 어차피 오늘은 어떤 물체에 거점을 찍고 돌리는 게 중요한데 이왕 거점 찍고 돌리는 연습을 할 것 같으면은 사람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좋으니까 어떤 물체를 거점을 찍고 로컬 축으로 바꿔서 돌릴 때 그 축의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라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 정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얼굴일 경우에 얼굴의 정면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면을 쭉 관통하는 거를 Y축이라고 두고, 이 정면에서 좌우로 가는 거를 X축이라고 두고, 이걸 위아래로 관통하는 거를 Z축이라고 두자. 몸통은 역시나 몸통 앞에 정면이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라면 자동차의 정면을 축의 기준인 Y축으로 두자. 굳이 두 번째의 기준을 두자면 좌우로 대칭이 되는 기준으로 두자. 내가 이거를 똑바로 바라봤을 때 좌우가 대칭이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면이겠죠. 자동차도 이쪽으로 그리면 좌우가 대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준으로 Y축을 먼저 두자. 또 X, Y, Z라는 것도 정해진 게 없이 더 헷갈려. 그냥 정해놓은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뒤, 앞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특징이 뭐냐?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면이 달라지겠죠. 중요한 특징입니다. 입을 그릴 때 얼굴을 그렸어, 얼굴을 숙였어, 이거에 따라서 이 윗입술이 평행처럼 보이고 아랫입술이 길어지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정면이라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이 거리는 같겠죠. 고개를 숙이게 했다고 그려놓고 이 개념을 안 챙겨주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똑같은 길이로 해줘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고개를 숙였다고 그리려고 하더라도 이 입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번에 눈 그릴 때 설명했던 눈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은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보였을 때 여기서 쳐다보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차이가 있다. 이 간격이 똑같지만 내가 이 바라보는 방향보다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좁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길다. 이거를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만 고개를 숙이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가로, 세로, 중앙이 가장 길다. 그 긴 지점을 축으로 연결해두고 눈높이가 이 중앙에 있을 때는 위아래가 똑같다. 눈높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라볼 때 이면이 점점 좁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는 길어 보인다. 축을 놓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극단적으로 내려가서 이 너머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뒷면이 되겠죠. 이 면이 되겠죠. 아래로 봤을 때는 똑같겠죠. 아래가 좁다, 위가 넓어지겠다. 이 점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점은 기준선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옆에서 봤을 때 2칸 정도 뒤로 빠졌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은 1칸 반 정도. 그러면 정면에서 1칸 반, 여기서 다시 뒤로 2칸 빠진 점이 이 점인 거죠. 고정된 점은 이 점. 그럼 이 점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1칸 정도 빠지고 옆에서 봤을 때 1칸 정도 빠진 높이는 1칸. 하나 뒤로. 위, 옆, 뒤. 여긴 거죠. 이게 이어지는 거죠. 이쪽 점도 똑같이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한 칸, 뒤로 1칸.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빠지냐? 1칸 반, 뒤로 2칸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축 이어주죠. 그럼 여기서 이걸 이으면 그래서 이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어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어주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모양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정면에서 구가 있죠. 이거를 임의로 기준을 잡아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것들을 일제히 뒤로 빼게 되면 반측면에서 선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뒤로 빼면. 그러면 이 뒤로 빠진 선에 이만큼을 더 추가해서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추가해서 붙여주면은 여기는 깊게 되고 여기는 완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도형들을 한번 많이 그려볼게요. 위에서 봤다. 이거는 그러면 뒷면이 되겠죠. 앞에 휘어진 면이 되겠죠. 이건 어디서 봤느냐? 사람 정면보다는 위, 이 정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뒤에서 봤을 때가 되겠죠. 굳이 그린다 그러면 자, 이런 게 되겠죠.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나면 자, 이것도 윗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이 개념이 녹아들겠죠. 그리고 입을 벌리면 이 턱 끝까지 입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기준이죠. 턱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입꼬리를 중심으로 여기는 좁게 보이고 여기는 넓어 보이는 거죠.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은 입꼬리 중심, 이 좁은 면, 여기 아래 넓은 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넓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이빨이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입꼬리가 이걸 기준으로 이만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이만큼 잘라 똑같이 들어갔는데 얘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나와주고 얘 이만큼 나왔으니까 얘는 완만하고 얘는 좀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위에서 바라봤다 이 폭이 좁아지니까 입꼬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입꼬리를 기준으로 위는 좁다. 그리고 이만큼 더 붙는 이쪽은 더 깊게 보이고 이만큼 더 붙는 이쪽은 완만하게 보이게 된다. 눈, 이것도 가로 사이즈가 넓은 이런 도형의 이미지. 이것들을 아래서 봤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축을 기준으로 아래면은 좁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윗면은 넓어지고 이것들이 이 큰 흐름 위에서 둥그렇게 놓이고 옆으로 보면은 내 시야에서 가까운 곳은 깊고 멀리 있는 곳은 완만하고 이게 넓어지면 깊고 여기도 약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본다. 그러면 위에는 좁게 하겠다. 아니면 넘어가게 하겠다. 아래는 길게 보이겠다. 내 시야에서 가까운 곳은 깊게, 내 시야에서 먼 쪽은 완만하게. 이 정도를 알고 인체를 분석하면 조금 더 그리기 쉬워지겠죠. 물론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할게요. 어떤 방식도 구력이 되기 전까지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구력을 높여야 된다. 구력을 높이는 방법은 네모를 그리던 세모로 그리던 이런 나날들이 구력을 플러스 1 높이는 방법이다. 구력이 차기 전까지는 효과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 방법이 아닌가 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쌓아가다가
나중에 구력이 탁 터지면 이런 방법들로 응용해서 그림이 쭉쭉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도형의 감각이 위아래만 있느냐? 아니죠. 옆으로 가도 존재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공, 등, 중앙으로 끝난다면 광배근이 이렇게 따라가겠죠. 여기에 대원근, 소원근, 극하 있겠죠.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개념. 저 너머에도 있겠죠. 엉덩이도 이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면을 잡아서 이 개념이겠죠. 여기 다리. 이런 도형의 감각을 잘 느끼면 인체 곳곳에 숨어있는 이런 흐름들을 잡고 그 실루엣을 그려낼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